문화 공존과 조금 반대의 상황이죠. 두 번째 주제, 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갈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문화들이 섞여서 잘 살아가는 거라면, 문화 갈등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 갈등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훨씬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유럽의 강대국들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들어가서 니네들 그런 거 미개 그런 풍습 없애 하면서 우리의 종교를 믿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신의 문화를 상대에게 강요하고 주장을 해. 그럼 상대방이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대립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이걸 우리는 문화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문화 종류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느냐? 전 세계에서요. 문화 갈등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종교예요.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등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언어예요. 그 다음에 민족도 대표적인 문화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종교나 언어나 민족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종교 그리고 언어, 이 이야기 사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서요. 문화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종교 차이라 그랬지.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은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야. 이 종교랑 이 종교랑 갈등이 발생하네. 원인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단지 종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 안에 가면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종교 갈등은 영토 문제하고도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영토의 자원 문제하고 얽혀 있는 경우도 많고 민족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종교 갈등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첫 번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국가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 이름이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바다의 가장 동쪽 끝, 동쪽에서 약간 남쪽,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종교 갈등은 역사적인 갈등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 사실 역사 시간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재밌는데 지금은 시간상 선생님이 다 설명은 못하니까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 진짜 옛날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었어.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고 그 두 개로 쪼개진 이스라엘이 모두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구상에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야. 이스라엘에 살던 민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뿔뿔이 여기저기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 버렸지.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대단한 게요. 얘네들이요.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고 각 지역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야 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들어봤지? 되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강대국들의 편에 서서 엄청난 전쟁 경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무슨 약속을 받느냐?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자신들이 지원해준 강대국들이 승리를 할 경우에 원래 나라가 있던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강대국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5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잖아. 그럼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모여서 살았던 아랍 민족,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이스라엘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한 거야? 다 나가. 여기 우리 이스라엘 만들 거야.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 이스라엘을 딱 만든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자신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지방의 민족들은 무슨 종교를 믿느냐? 이슬람교를 믿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현재 진행형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충돌이 발생하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 분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카슈미르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의 저기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야.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야. 얘네들도 역사 이야기랑 또 관련이 있어요. 카슈미르 지역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인도를 영국이 식민 지배를 진짜 오래 했어. 영국이 지배를 하는 동안 카슈미르도 당연히 영국이 지배를 했겠죠. 이 카슈미르 지역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영국에게서 벗어나서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이 카슈미르 지역을 어느 나라에 포함시키지?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카슈미르 지방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카슈미르 지방 안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지만 지배자, 통치를 하고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의 약속과는 다르게 카슈미르 지방을 인도에게로 통치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아시겠죠? 자, 역사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고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다? 카슈미르 지역은 이 지역의 힌두교를 믿는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의 갈등이며 현재는 그래서 인도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방의 절반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내려가서요. 스리랑카라는 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리랑카는 국가 이름인데 어디 있는 국가냐면은 인도의 남동부에 있는 섬나라야. 이 스리랑카는 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 1,000만 명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싱할라족이라는 민족이고 한 30%가 조금 안 되는 민족이 타밀족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싱할라족은 무슨 종교를 믿는 민족이냐면 불교를 믿는 민족이고요. 타밀족은 인도 땅에서 넘어와서 힌두교를 믿는 민족이에요. 이 두 종교가 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싱할라족의 불교와 타밀족의 힌두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은 이게 다가 아니야. 지구상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도대체 어디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 2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언어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은 벨기에입니다. 유럽에 있는 대표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벨기에 같은 잘 사는 나라도 언어 갈등이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벨기에에서도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사이에 이제 경제적인 좀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또 이 북부하고 남부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벨기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주로 많이 쓴다? 네덜란드 말이 있거든?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벨기에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주로 써. 경제 수준이 어디가 훨씬 높으냐? 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훨씬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 경제 수준이 높은 북부 지역에서 네덜란드어를 쓰는 거야. 참고로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브뤼셀에서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라인데도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 지역의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북부 지역에 가잖아요. 프랑스어로 말을 하면은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저거 찌질한 남부 출신이네 이러면서. 그럼 당연히 얘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두 지역 사이의 언어 갈등은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경제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나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좀 전에 수업할 때 캐나다는 분명히 아까 문화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나왔어.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모자이크 사회를 주장한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문화 공존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하게 캐나다의 동부 지역에 있는 퀘벡주만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캐나다에서도요, 가장 동쪽에 퀘벡주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얘네들은 독특한 게 무엇이냐? 캐나다의 역사를 보면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거든. 근데 유독 이 퀘벡주 지역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그래서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전 그 도로에 표지판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지. 뭐 어디 몇 킬로 가면은 뭐 어디가 나오고 전부 다 영어로 쓰여 있어. 그러다가 부웅 해가지고 퀘벡주 경계를 딱 넘어가면은 모든 표지판이 전부 다 프랑스어로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퀘벡주가 우리를 그냥 따로 캐나다에서 떼서 하나의 국가로 분리 독립시켜줘라 라는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갈등들이 최근에는 어쨌든 많이 사라졌고요. 문화적으로 좀 다르고 퀘벡주만 프랑스어를 쓰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화 갈등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정 언어만 선호하지 말고 여러 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서로 싸움 안 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종교를 믿는 나라가 있는 경우에 그런 나라들은 특정 종교만을 지지하거나 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나 선생님 같은 개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나에게 익숙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구나.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바람직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해요. 밑줄 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내 문화만 우수하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 미개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것, 이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2단계 마무리하겠습니다.